이거는 제가 7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현직이 있을 때 하는 내가 중대장이 됐는데 퇴역을 하고 예비역이 돼가지고 전직이 나면 완전히 이게 초월하죠. 지금은 예비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없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전직하려면 현직 때 하라. 예비역 때 하면 문제가 없다. 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야 잘못하면 죽겠구나. 죽으면은 이거 뭐 제대로 재미도 못 보고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행히 재미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어떤들이 대책지 모르지만 재밌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웃음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으려니까 먹는 것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식 좀 기능도 따보고 그 다음에 멋있게 놀아야겠다. 멋있게 놀려니까 운동도 할 줄 알고 여행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즘 뭐 안 하면 골프도 한다고 난치고 또 수영 안 하면 또 같이 안 논다 해서 수영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과거에 저도 그 여행을 그런 데로 좋아했습니다. 방랑객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좋아했는데 그 당시 제가 여행한 컨셉은 싸게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무리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989년에 미국에 공부를 갔을 때 미국에 일주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방학동안에 2달 동안 중고차를 몰고 15,000마일을 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온몸에 두드리기 와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공부도 못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무리하게 다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여행을 갈 때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차 걱정, 뭐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근데 거기다가 성과 위주, 목표 달성 위주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이제 60넘어서 하는 운동, 여행은 그게 아니고 좀 여유있게, 풍족하게, 멋있게 하자. 그런 컨셉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남프랑스를 계획을 짠 것은 우리 정은상 교장이 나를 보고 돈키호테 스쿨을 하라고 했어요. 야, 내가 돈키호테 좀 생겼냐. 그때부터 돈키호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돈키호테가 뭐 그렇게 나쁜 캐릭터는 아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돈키호테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명소를 한 번만 찾아가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있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패키지 상품을 보니까 여유있는 패키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인터넷을 명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서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인터넷으로 하는 예약을 잘 못 믿어요. 인터넷 뱅킹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패키지로 하자. 그 대신 스페인 일주 다음에 하는 패키지는 좀 여유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 곳에 이틀씩 머무는 패키지를 오르다 보니까 남프랑스 쪽에 왔고 그 패키지 사이에 한 3일이 비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흘 하는 것도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제대로 탈 수 있을까? 호텔 예약했는데 제대로 됐을까? 호텔이 뭐 냄새가 안 날까? 온갖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기울었다는 걸 밝혀내고 그래서 여행을 좀 여유있게 풍족하게 맛있게 멋있게 하자고 계획을 짰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긴 게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잖아.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걸 그만 내려놓고 대충 따라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요번에는 특별히 책방에 가가지고 마드리드, 프로방스 이 책도 사고 스페인 일주한 여행기도 보고 프라도 미술관에서 봐야 될 100가지 그림들 고야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 이런 것도 뭐 일종은 같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아는 것만큼 보는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가이드의 설명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느낌을 주부장한테 얘기했더만은 또 이 양반 말만 끝내면 하자고 오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이야기해서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한 10분 얘기하고, 여기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남프랑스 이야기인데, 남프랑스 이야기에 빈센트 방고 살아온 그 과정을 좀 알아보고, 여기 있는 동영상 10분 보고, 올해는 사진 파스가 있는데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돈키호테의 저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주고,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것이 1500년대 중반, 이어지 못한 154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616년에 죽었는데, 그 시기가 스페인으로서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최전성기와 패망하는 과정을 몸소 겪은 사람이에요. 1492년 잘 아시죠?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그 남편이 결혼 작전을 해서 스페인을 통일한 다음에 1492년에 마지막 남아있는 아랍의 왕국 그라나다를 몰아내므로써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통일하면서 이사벨 여왕은 가톨릭 순혈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과 무어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아갈 시기는 개종을 시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과 무어인들이 금무업이라든지 그 상권을 장악했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금무업과 상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르반테스의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개종을 한 유대인입니다. 개종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살아남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가난하게 살았고, 그런 가난한 속에서 세르반테스는 학교도 옮겨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출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진해서 스페인령에 있는 로마 지역에 군대를 자원해서 갑니다. 갔다가 1571년에 신성 로마 제국과 오스만 터키와의 해전인 라판토 해전? 라판토 해전에 참전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귀환하다가 해지한테 잡혀가지고 한 5년간 포로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 끝에 탈출해가지고 스페인에 돌아왔는데, 다시 기반에 붙이니까 세관원이나 이런저런 일 하다가 또다시 사고에 연루돼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돈키호테를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1605년에 돈키호테 일부를 발표합니다. 발표했는데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때 판구를 싸구려 넘겨가지고 인기는 좋았지만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키호테의 일부가 너무 인기 좋으니까 가짜 돈키호테가 많이 나와가지고 범람됐어요.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다시 1615년에 돈키호테 2부를 쓰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굴에 가는데, 그 당시에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은 스페인의 흥실을 보면서 세르반테스 본인의 아픔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귀족들의 부패사,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금융 보활에 대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아마 가지고 있었는 건데, 그거를 소설로 표현한 것이 돈키호테가 아닌가. 만약에 그 돈키호테 소설을 있는 그대로 쓰시면 출판을 못했을 겁니다. 약간 풍자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출판이 되고, 그 속에서 돈키호테를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돈키호테가 태어난 것은 마드리드의 북동쪽에 있는 알칼라라는 곳입니다. 알칼라라는 곳이 그 교육도시인데, 저도 우연히 거기를 들었습니다. 호텔이 거기 있다 보니까 우연히 들었고, 세르반테스에 태어난 곳이라서 사진도 찍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에서 좀 살면서 생활했고, 그다음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에 돌아가면서 이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그 스페인 지역의 수의 그 여행 경험과 로마의 레판토 전쟁, 해적의 그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 포로생활, 그다음에 스페인 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거쳐가지고 돈키호테를 썼는데, 돈키호테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계급제도의 타파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작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우리 정의원이 나보고 돈키호테 스쿨을 하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 시기 하니까 정의와 자유를 세우고 평화와 빈부격차라든지 계급제도 타파, 이걸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0 넘은 나이에 하기 어렵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한번 꾸보자, 그런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에 보시면 이어서 세고비아, 톨레도, 엘 에스코리아, 그 다음에 죽음의 계곡, 요 정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1881년에 마드리드 갔을 때 아빌라를 봤었고 라그라나 궁전을 봤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이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곳 칼라를 봤습니다. 그 다음 지도에 보면 안달루시아, 바르셀로나 빼고 안달루시아의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론다, 그 다음에 미아스, 바르베야, 이런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남프랑스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비행기에서 밤에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땅에서 하늘을 보는 모습이나 비슷하더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드리드의 스페인 광장에 있는 그 돈키호테하고 산초의 동산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좀 폼을 한번 잡고 찍어봤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스페인 광장이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그 도시에서 아주 자랑하고 싶은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상으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플라자 마요르에 있는 광장에서 이게 뭐 외계인 것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즐기자 싶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마드리드 북서쪽에 있는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입니다. 수도교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가 아주 길게 멋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프랑스에 있는 뽕푸하르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고,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이 알카츠 성입니다. 세고비아에 있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성입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답다 해서 뒤에서 찍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예전의 왕실이지만 이렇게 호럽지 않고 아주 아기자기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스페인 왕궁입니다. 엘 에스코리아라는 왕궁입니다. 수도원 겸 왕궁입니다. 이 왕궁에는 지하 묘지가 아주 웅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크게 한 것도 왕궁의 그 조롱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죽음의 계곡에 있는 프랑코 총독의 묘지입니다. 프랑코 총독이 자기가 통일하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포로라든지 적군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는데 그냥 석방시키기 그렇고 감옥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이 프랑코 총독의 성당이 됩니다. 아주 큰 성당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희생으로 암벽을 뚫고 성당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이 안에 프랑코 총독의 묘지가 묻어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이곳을 관광지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수도였다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드리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톨레도에 있는 대성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시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 있는 사진이 알카나에 있는 세르반테스의 고향 집 앞입니다. 집 앞이고 저 앞에 있는 거는 그 중심과 번화가 거리가 됩니다. 이 사진은 남한차에 있는 닮았어요. 그 여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를 부여받는 그 성이 있습니다. 부에르토 라피시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여관을 방문하고 계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세르반테스 삶 앞에 돈키호테와 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마드리드에 있는 왕궁 앞입니다. 왕궁에 지금 왕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는 공개하고 있는데 왕궁에 찍은 거고요. 마드리드에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미술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티센 볼레 비스차, 그 다음에 소피아 미술관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미술관 잘 안 가는데요. 가봐야 한 20분이면 다 봅니다. 네,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길을 서고 1시간 반 이상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1시간 반 이상, 여기에 있는 볼레 비스차 미술관 1시간 반, 그다음에 소피아 미술관, 그 다음에 소피아 미술관.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의 작품. 이 성가족 성당하고 나중에 시리아의 성당하고 코르도바의 성당 세 가지를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가우디의 성당은 평신도들의 몸으로 지은 성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리아 성당은 돈이 많은 남미에서 들어온 금은 보화로 지은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성당은 중간중간에 미사 보는 장소를 돈이 많은 부호들한테 돈 받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르도바에 있는 성당은 원래 모스크인데 이슬람이 물러나간 뒤에 그 모스크를 다 부수려고 하다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모스크 안에 성당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모스크는 남겨놨습니다. 한 건물 안에 성당과 모스크가 공존하는 건물이 코르도바에 있는 예술입니다. 까사빌라. 까사빌라 요거 뒤에 그 다음에 또 까사빌라. 그 다음에 부엘공원. 스페인이 자랑하는 건축가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준 사람,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름도 없는 건축가를 구엘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그 건물이 남아있고, 구엘공원은 당초에 거주단지로서 계획을 했다가 분양이 되지 않고 집 3군데 정도만 짓고 말았는데 그것이 지금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분양이 돼가지고 개개인들이 산다고 하면 우리가 못 보겠죠. 공원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볼 수 있겠죠. 사진이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안에 소규모 자기 이사할 수 있는 장소를 돈 주고 산 성당이고, 그 다음 사진이 세비야에 있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광장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곳입니다. 세계 박람회도 열렸고요. 이 벽면 하나하나에 스페인에 있는 주요 도시의 그 그림이 모자이크로 다 그려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코르도바에 있는 성당입니다. 모스크고요. 이 모스크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 사진이 그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 코르도 성당 안에, 모스크 안에 이렇게 성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비아스입니다. 하얀 마을. 말라가 밑에 있는 비아스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년 내내 한 일주일 정도 빼고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아주 강남지로서 휴양지로서 아주 이름을 날립니다. 여기 가가지고
흰 말을 한번 탔습니다. 타고 말을 한 바퀴 돌면서 말을 구경하는 듯이 아주 풍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마르베아인데요. 스페인의 아주 부호들이 이게 살고 있다. 그 마리아 칼라스 가수도 여기서 산다는데 부촌이라 그런지 이런 바닷가로 가는 길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맛있게 먹자 했는데 스페인의 음식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는데 좀 실망했어요. 제가 먹을 게 타파스를 해가지고 술안주가 많다고 했는데 타파스를 먹어보니까 우리도 지금 뭐 떡볶이 이런 종류의 음식이 많이 먹는데 대중적인데 그렇게 구원하고 싶지는 않은 음식입니다. 이거는 하모입니다. 하모는 햄인데 스페인에 나는 돼지 뒷다리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한 다음에 공기 중에 매달아서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기름을 밑으로 다 빠집니다. 다 빠지면 이거를 차돌박이 순대시 썰어서 먹으면 짭조름하게 맛있습니다. 이 하모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멜론이나 수박이나 이런 과일에 싸서 먹으면 과일의 단맛과 하모의 짭짤한 맛이 나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즐겨 먹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호텔 뷔페 가니까 하모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하모이 제가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꼬치아도 돼지 2달밖에 안 된 돼지를 이제 로스구이 하듯이 이제 오리 로스구이 하듯이 쭉 굽는다. 껍질은 딱딱하고 속은 아주 연합니다. 여기 2달짜리 돼지를 잡아가지고 구운 다음에 접시로 돼지를 뚝뚝 때리면 다 부수입니다. 부수기는 한 조씩 주는데 조금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주 즐겨 먹는 타플레라는 음식인데요. 강낭콩 같은 데다가 닭고기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저는 다 먹는데 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 그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유럽을 가다 보면 성당을 많이 보게 되죠. 성당에 많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막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요번에는 제가 가면서 가이드도 그런 거 안내를 했지만 성당에 가면 옛날 성당에는 마리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십자가 성당 그런 거 보면서 좀 독특한 거 재밌는 게 없나 싶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척구람이나 이런 부산 같은 게 섞지가 않고 그다음 어디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젖을 빨고 있는데 요건 참 드물게 있더라. 마리아가 젖을 빨고 있는데 젖을 물고 있는 예수님이 뒤에 가다 보면 건물을 보게 되는데 유럽의 건물들이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지어놓은 있고 여기 있는 사진은 아비뇽에 있는 떼집의 역입니다. 태양광이 들어오고 왼쪽은 기차역이고 오른쪽은 법입니다. 이 아비뇽 역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마드리드 공항입니다. 중앙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아주 목적을 지나는데 상당히 감명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모스크바의 이슬람 문양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편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의 문양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제가 이런 찍는데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스페인에 관계되는 것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쉬려고 하면 어디 저걸 해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프랑스가 빛, 색깔이 좋다 해가지고 빛과 색깔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더군다나 샤갈, 세잔, 고 이런 화가들이 좋아했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 화가 중에서 제가 반고를 가면 여행 가기 전에 1년 전에 어디 모임에 갔다가 반고를 한 2시간 동안 설명해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고를 봤는데
반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다 보니까 남판에서 곳곳에 반고의 자국이 있고 반고 설명하다 보니까 반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반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반고 뮤지컬을 보고 또 다시 반고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보고 책을 보고 하면서 반고를 내 나름대로 한번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할 때도 그 그림이나 소설을 보고 그대로 한번 보고 그 작가를 한번 이해를 하고 그걸 내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하고 해야 평가를 해봐야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저 반고에 대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반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반고는 1853년에 태어나가지고 18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6살에 죽었는데 반고 후의 개인적인 아픔을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형 이름하고 똑같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묘지를 지나가는데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형입니다. 그래서 모친이 그 형 이름을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붙여주면서 형에 대한 기대를 반고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빈센트한테. 그 빈센트는 어려서부터 그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아버지는 목사고 삼촌은 파랑입니다. 그림을 작업하는 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그림을 접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글 받아가지고 설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해가지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도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태호한테 보는 편지 같은 글 보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일질 하다가 학교 가서도 저걸 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오고 그림 그리갔다가 또 쫓겨나오고 하다가 그때 소개로 삼촌이 하는 화랑에 들어갑니다. 화랑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 사고 파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냥 그림을 사고 팔면은 그림을 열심히 사고 팔면 되는데 그림을 팔면서 그림을 사러 온 사람하고 바가들하고 또 언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파리로 이제 이렇게 화랑 오픈하면서 런던으로 가기도 하고 파리로 가면서 이렇게 활동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화랑 주인하고 안 맞아가지고 1876년에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하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선교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하지 못하고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평신도로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간대가 광산촌 이런 광산촌이라든지 농촌과 아주 빈민촌을 찾아요. 빈센트가 런던에 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노동자의 비슷한 산 이런 걸 보고 잡아요. 그래서 빈센트의 초기 그림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렘브란트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당시에 반고가 이제 그림을 배우면서 80년부터 80년에 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면서 헤이그하고 벨기에 가서 그림을 좀 배웠는데 그때 일본화를 접하고 일본화 기법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고의 빈센트의 그 그림이 밝아집니다. 그 전에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데 아마 이 당시부터 아마 이게 빈센트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뇌질환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제 꾸불꾸불하다는 얘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도 그 당시 이렇게 물감이 나오는데 물감 중에 노란색 물감 중에 무슨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소재가 들어있는 있어요. 그 물감을 아주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퇴식되기도 하고 몸이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센트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막 그림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빈센트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4살 아래 동생이 태우입니다. 처음에는 빈센트가 화랑에서 돈을 벌 때는 그 동생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뒤에 이제 동생이 그 형한테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동생을 따라가지고 파리가 오게 되고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만 해도 빈센트는 이름 있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 밑에서 치이는 거죠. 근데 고집은 강하고 제가 계속 부모들이 볼 때 자식들한테 너무 그 큰 아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무거운 책임감, 그 큰 아들을 내 잘못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에 따라서 둘째 아들한테 아주간 부담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학교 교과 과정, 미술 과정이나 그 종교 수업 과정에 따라오지 못한다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퇴학시키고 그런 천재를 놀라본 사회주의다. 그 다음에 같은 화가인데 화가들은 이제 그 자존심이 강한데 서로 화가들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박보가 37년 전 살고 난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을 갖고 죽은 안타까웠습니다. 싱폴드 방식에는 그 바람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억력이 좀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받는 것도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어디 여행 가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여유 있게 다니면서 뭔가 맛있게 먹고 멋있게 놀면서도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여행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서 돈키호테 스쿨의 미션도 보람된 일을 하면서 맛있게 먹고 멋있게 놀고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손과 발로 움직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장 덕분에 이 모임 가게 됐고 또 우리 강 대표님 덕분에 이 공연을 활용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같이 시간을 자리를 같이 해주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